We wanna talk back to you. 자, 근데 이제 그 제주도에서 보면 학생들이 봉기에 많이 참여했거든요. 특히 여기서 보면은 그 사설도 나왔어요. 여수 반란과 학도의 망도. 반란 중학생들 뭐 2차에서 재판할 때 뭐 89명을 사형에 처했다. 근데 대다수가 상당히 많이 중학생들이었다. 일반 폭도. 근데 특히 중학생들. 그래서 하여튼 76명에게 총살형을 그 순천에서 집행했고 또 이제 13명의 폭도에게 그 사형을 내렸다. 이제 뭐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 중에 사형당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거는 봉기에 참여한 여학생들이에요. 여순 사건에서 아마 여학생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송욱이라는 분이 계신데 반장이라고 써있죠. 반란군의 장수 송욱을 체포했다 하는데 이분이 여수여중 교장 선생님이에요. 나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36인데 이분은 그런데 우파예요. 동생이 좌익에 가담하니까 집에 가둬놓았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여수에서 신망이 굉장히 있었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민위원회 만든 다음에 이민위원회가 강연회를 하면서 송욱 선생이 이제 강사로 나온다 했는데 강사로는 안 나갔대요. 그리고 이분은 대신 우파지만 양심적인 우파. 이분이 조선어학회 사건 관련자입니다. 그때 아마 감옥에도 갔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뭐 이제 그런 우파 민족주의자인데 우파 민족주의자라는 게 원래 친일파 제일 미워하는 게 우파 민족주의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친일파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 보이셨을 거고 민족적 입장을 견지한 분. 좌파는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인망이 있으니까 아마 봉기를 일으킨 사람들 또 지역의 인민위원회가 부활하면서 좌파들이 주도했지만 송욱 선생을 모셔다가 그래야 이제 민심 수습이 될 것 같으니까 뭐 그렇게 됐는데 이제 저분이 그러니까 반란군의 지휘자로 몰려갖고 학살된 겁니다. 총살당하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참 그 시절이 어땠냐면 검사가 학살당했어요. 지금 이제 검경 수사권 갈등이 있고 합니다만 뭐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검찰이 경찰보다 우위에 있죠. 이제 5공화국 시절에는 안 그랬습니다. 5공화국 시절에는 경찰이 더 셌었는데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경찰은 친일 경찰이 대부분이고 검사나 판사 중에는 친일 경력이 없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검사들 중에는 뭐 대개 다 우파죠. 좌파들은 이제 배제가 돼서 우파지만 우파 민족주의자들 중에 경찰이 해도 너무한다. 뭐 너무 과잉 수사를 한다. 뭐 삐걱하면은 빨갱이로 몰아갖고 무고한 사람들 잡아 들인다 했더니 이 박창길 검사가 그거를 옥석을 가려갖고 야 이거 이렇게 함부로 잡으면 어떻게 해서 꽤 많이 풀어줬던 모양이에요. 고문으로 조작된 사건들 같은 거. 그랬더니 경찰이 저 새끼는 빨갱이다 하고 있다가 이분을 학살했는데 이분은 사건이 나니까 숨었어요.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거기 나타나지 않고 어디 숨어 있었고 인민재판에는 참가도 안 했어요. 그런데 뭐 인민재판에 뭐 배석했다, 뭐 인민재판에 판사를 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진압군이 들어와서 이게 시민들의 항쟁이 평정이 되고 난 다음에 모습을 나타내는데 빨갱이로 몰아갖고 쏴 죽인 거예요, 경찰이. 원래 안 좋은 감정 갖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이게 큰 사건이 됐죠. 그래서 당시에 법무장관도 알아보니까 여순 인민재판 이런 얘기죠. 인민재판에 배석판사한 거 박창길 검사가 한 거는 사실 무근이다. 이건 뭐 당시에 이승만 정권에서도 확인을 한 사실이죠. 자, 근데 이제 이번에 재심이 개시가 됐는데 우리 지금 본 학살은 재심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시 재판할 판결이 없는 거죠. 그냥 끌고 와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아마도 9,500명일 거예요. 정식으로 그래도 재판이라는 형식을 거쳐서 사형당한 사람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판결이 내려진 숫자하고 집행이 되는 숫자가 다르거든요. 중간에 관할관 확인이라고 해서 일부는 뭐 봐줬으니까. 그리고 지금 신문 자료 같은 걸로 정확하게 몇 명이 집행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은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군법회의 재판관에서 재판 과정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신문 기사에 보면 사형이 무더기, 정말 무더기 사형이죠. 224명, 또 102명. 이건 앞에 1차는 신문에 보도가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네. 1차에서 35명, 102명, 그 다음에 또 204명. 뭐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뭐 12명 또 사형에 아까 89명에 뭐 폭도 12명 집행에 102명 판결에 이게 이제 중복되는 것도 신문 기사를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무더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을 289명 또 사용을 시키고 46명, 73명 뭐 집행한 것도 있고 언도한 것도 있고 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이거는 총살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사형이 집행된 거의 기사고 판결 기사도 있고 뭐 기사마다 세세하게 다른데 그래서 이걸 우리 연순사건 갖고 그 책을 쓴 김덕중 박사 연순사건에 대해서 이제 최초의 그 전문 연구 서적이죠. 그 책 제목이 빨갱이의 탄생이에요. 빨갱이의 탄생인데 그 뒤에 책 아마 표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정리되어 있는데 전부 1차, 2차 그 다음에 중흥고등법회의 대전에서 열린 거, 그 다음에 3차 그리고 4차 합쳐갖고 691명이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무기는 119명, 20년은 256명.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양민으로 풀려난 게 529명. 그러니까 잡아들이면은 것 중에서 한 3분의 1쯤이 그 사형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사형 판결이 어떤 한 사건에서 사형 판결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 사건이 있을 수 있나 싶습니다. 근데 이 691명이 사형됐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명단의 작성 주체가 정확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좀 우연한 기회에 입수를 하게 되는데 사형제 폐지 운동 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부를 통해서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명단인데 하여튼 그 명단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게 48년 8월 15일 이후 48년 49년도인데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신문기사 하나가 몇십 명 아니에요. 몇십 명, 몇백 명 아니에요. 사형이.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기록에는 48년도에 하나, 둘, 셋, 4명 사형당한 거예요. 49년도에 3명 사형당했고. 이게 많이 됩니까? 이 기록이요. 그래서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게 지금 대한민국 법무부가 갖고 있는 통계예요. 정부 수집대에 919명 사형했대요. 그중에서 사상범, 정치범이 249명인데 이 919명? 웃기지 마시라 이거죠. 이 숫자보다 이건 또 뭐냐면 부역자, 한국전쟁 후에 한국전쟁 기간 중에 왜 한강다리 끊고 갔다가 돌아와갖고 피난 못 간 사람들 이놈의 새끼들 니들 왜 빨갱이한테 협력했어 하고 잡아 죽인 게 부역자예요. 그래서 저는 최순실 부역자라는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부역자란 말이 너무 아픈 상처이기 때문에 그 최순실 같이 못된데 붙어 먹었다 하더라도 부역자란 말은 제발 좀 우리 역사에서 안 썼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그 부역 사건과 관련돼서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게 다가 아니고요. 초반전이에요. 초반전. 그런데 867명이란 말이에요. 여순 사건 갖고 거기서 한 700명 되죠. 이거 한 800명 되죠. 이것만 해도 정부 통계의 2배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정부 수집 통계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그러니까 정부의 사형 통계 명단에도 올라있지 않은 분들이에요. 정말 이거 바로잡을 때 재심 뭐 준비하는 부서, 관련된 부서, 특히 법무부에서 또 법무부하고 국방부가 협력해서 사형당한 분들의 명단이라도 복원을 해내는 거.
그들이 반란군이었건 아니면 정당한 항명군이었건 간에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가 목숨을 뺏었으면 그분들이 암만 만고의 역적이고 죄인이었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는 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름을 복원하고 찾아드려야죠. 그래야 재심이건 뭐건 할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어디서 죽은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저 장다르크 선생님 정말 열심히 다니셔서 그 자료 찾아내서 이제 아버님 그 했는데 재심 그 받아냈는데 재심을 받아야 할 사람이 사실은 정말 재심을 받아야 할 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대한민국.